안녕하세요. 오늘은 을목이 계수를 만나면 청초조로라고 하는데, 을목이 계수를 만난 청초조로를 오늘은 공부해 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을목이 계수를 만난 청초조로. 을목일간이 계수를 만나면 편인이다. 편인은 계모나 유모를 상징하고 남자에게는 아버지의 첩을 의미하며 또는 친어머니의 형제, 장인, 매숙, 조부를 상징하고 여명에게는 친어머니의 형제, 손녀, 조부, 시조모를 상징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전부 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편인은 계모나 유모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 을목 입장에서 아버지는 편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기토를 갖다 여기서 상징을 해서 기토가 만나는 이 계수,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정제이고 기토가 계수를 만나면 편재죠. 그런데 이 기토와 임수는 도저히 기임탁수 관계로 서로가 능멸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그래요. 설령 만났다고 그래도 이 임수와는 헤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가 좋은 관계, 기토와 계수는 서로가 좋은 관계다. 그래서 계수가 만나는 기토는 무해무득한 관계이고, 이 기토는 계수를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 아버지의 마음은 계수한테 간다 그래요. 근데 사주의 형상이 이것이 꼭 그 편모로 그 계모, 유모 이것만이 아니다 그래요. 이 사주의 형상이 어떤 때는 이 무토가 무자로 와서 이 자중 계수가 내 아버지가 무토가 되고, 그러니까 월주에서 무자로 왔다면 이 무자는, 무토는 나의 아버지고 이 자중계수는 나의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에서는 자중계수가 친어머니이고 이 무토는 친아버지이다 그래요. 비록 정제지만 그렇다. 그래서 정편제 이런 것에 절대 논하지 말라.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해서 굳이 따지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을목 입장에서는 편제가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기토가 아버지가 되고, 기토가 만나는 이임수가 정인이요 계수는 편인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과 계수가 만났다고 해서 계모에 뭐 어떻게 됐네? 이렇게 봐버리면 큰일 났다 그래요. 이게 아주 잘못된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만약에 기토가 이렇게 해서 있었고, 그렇다면 이 기토는 기해로 오는 것이 낫겠죠. 기해로 오고 이 이임수는 여기서는 투출돼서는 안 된다 그래요. 투출이 되면 망해버린다. 그리고 기해로 설령 왔다고 손쳐도 이 해수에 통분하는 계수가 되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는, 나의 친어머니는 계수가 된다 그래요. 이때는 지지 상황, 이러한 부분에서 엄청난 그 육신의 변화, 이 부분은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육친법이 워낙 고급술이고 실질적으로 매 수천 년 만에 이 육친법, 이것은 이제야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체 또는 이 여긴들 전체에서 육친법을 자유자재로 잘 풀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이 육진법이 워낙 진짜 오묘하다 그래요. 이건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알게 되실 거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편인성분은 복과 수를 상징하는 식신을 파극한다 해서 도식이라고 부른다. 특히 을목일간에 이 부분은 무조건 편인이기 때문에 도식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특히 이 을목의 개수, 을목의 개수는 경화를 만나면 흑운 차이를 하고, 정화를 만나면 정계 칠살로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이 을목의 개수가 도식이다 그래요. 간목이 무토를 극하거나, 이것은 도식이라고 안 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
어제인가 그제인가 얘기를 했지만 목기와 토기의 관계, 목기와 수기의 관계는 도식작용 이 부분은 보지 말아라. 다만 여기에서 하나 기토와 임수의 관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경급이나 신금이었을 때 기토와 임수가 이렇게 근접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진정한 도식이다 그래요. 또 그 외의 목기와 토기의 관계, 또 토기와 수기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도식은 기토와 임수 딱 그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편인과다하거나 정인과다 또는 도식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편인이 과다하거나 정인이 과다하다면 이때 또한 도식작용으로 나타난다. 편인이 시신이면 정인열이라도 부럽지 않은 유익한 성분이 되는데 편인이 도식하는 사주라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 임기응변에 능하지만 깊이가 부족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시작은 잘하지만 실증을 잘 느껴 용두사미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다. 즉 도식하는 사주, 이렇게 도식하는 사주, 인수가 과다해서 도식하는 사주가 되어버리면 이 을목의 성격 자체가 임기응변에는 능하지만 깊이가 부족하고 매사 순간적인 말 바꾸기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인내력이 없어서 시작은 잘하지만 실증을 잘 느껴 용두사미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고 매사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변덕과 호기심이 많은 성으로 인내력이 약해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인수과다사주는 어떠한 사주이든지 일찍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서 타양객지에서 자수성가할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부모에게 휘둘림 받는 인생이 되어서 큰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므로 인수과다한 사주가 되면 처음에는 부지런하지만 곧 실증을 느껴 나중에는 태만해지기 쉽다. 비록 도량은 넓으나 변덕이 많은 단점이 내재한다. 이러한 편인 성분은 모든 천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게 되는데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고 숙이 과다했을 때 기신작용일 뿐이다. 그러나 여름에 태어난 을목일간에 개수 편인이 온도를 조절하여 융토가 되도록 한다면 포용력과 인정이 많고 이해력이 좋으며 성견지명, 직관력이 뛰어나다. 정인인 임수보다 편인인 개수와의 관계가 더욱 좋아서 재치가 있고 순간적인 발상과 임기응변에 탁월하여 기회 포착을 잘하며 예술과 체육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명랑한 기분파로 분위기를 잘 맞추며 자신이 원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 융통성이 많고 희생정신과 배려심이 강하여 다재다능하므로 어느 곳에서도 잘 화합하고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신과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격으로 두 가지 직업을 잘 소화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 또한 성견지명과 직관력이 뛰어나게 신비함을 좋아하고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며 남이 하지 않거나 어려워하는 일을 잘한다. 편인의 보편적인 성분은 치우친 지혜, 학문, 교양, 수양의 시발점이 되므로 형 이하인 현실보다 형 이상인 신비주의를 지향한다. 늘 더 나은 이상 세계를 존경하며 존재의 실상과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의심, 고독, 호기심, 비교, 평가 등의 성분이 된다. 남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공부를 좋아하는 특성으로 우울증, 공주병을 부리기도 한다. 생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신념이 있게 된다. 이상세계의 종교성이 발달해서 주변에서 만류하면 할수록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누구인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속으로 빠져들며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려고 권해야 한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개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우로수 또는 구름의 물상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이상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 높은 이상을 가진 이 개수가 마지막 십수 완성수를 간목한테 전이를 해서 간목에서 을목이 되는 그러한 상이기 때문에 이 간목 또한 이임수도 간목을 좋아하지만 이 개수 또한 간목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교적 이 개수는 같은 동질성의 오행이기 때문에 음천간인 동질성의 오행이기 때문에 또한 을목을 좋아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면 간목은 모든 수기를 빨아들여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이 을목은 드디어 이 개수의 목적인 가지와 이파리가 되어서 하늘로 증발시키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 개수가 을목을 통해서 하늘로 다시 날아간다 그래요, 이게. 그래야 다시 윤회를 완성을 해서 다시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개수는 을목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개수의 형이상적인 생각, 이 부분을 을목한테 주입을 시키고 그러한 모친의 젖을 먹고 자란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 또한 형이상적인 형이야 인간 세상에 그거보다는 형이상적인 존재의 실상, 생명의 실상, 나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어디에서 와서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정말 윤회는 있는 것일까? 신은 있는 것일까? 이쪽 생각으로 빠져버린다 그래요. 이 개수의 성격, 성품 그 자체가 을목으로 왔고 이 을목이 하늘로 증발시키는 이파리요, 가지요, 나무요 또는 열매를 만들어야 하는 그 열매, 그 을목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이 임수를 만나면 정인으로 출수부용, 출수도하라 하지만 무리의 연꽃의 상징으로 자기 주체성이 부목이 되어 친어머니에게 휘둘리는 상이지만 이 을목은 그렇지가 않다. 비록 편인이라 하지만 개수의 성질과는 완연하게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은 화초에 해당하여 많은 물은 필요치 않고 오히려 숙이 왕성하다면 뿌리가 썩음으로 우매한 인간이 된다. 그러나 을목과 개수의 만남은 아름다운 꽃에 물뿌리개로 물 주는 상으로 꽃잎에 맺힌 맑은 이슬 같은 형상이다. 그러므로 을목의 주체성이 우아한 자태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대인관계가 좋으며 남의 힘을 이용하여 뻗어나간다. 개수는 하늘에 내리는 비에 해당하니 힘들이지 않고 귀인의 도움받음을 뜻한다. 임수와 개수가 같은 수기라 해도 임수는 나 자신이 노력하는 수동적인 것에 해당이 되고 개수는 노력하지 않고도 물 뿌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동에 해당이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강물, 그래서 임수에 해당이 되고 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빗물이 다시 나중에 이임수로 함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 됐건 내리는 물상이 이 비다. 그러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완연하게 틀리다.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 이임수 물을 만나려면 여기까지 갔다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즉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을목이 옛날 시골에 한 50년 60년 전에 동네 공동 우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항아리 요 아낙네들이 머리에다 물동이 항아리를 이고 다니면서 이 물을 떠왔다 그래요. 길러 와서.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먹고 살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새마을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는 웬만하면 거의 각 이 부엌마다 수도꼭지가 있다. 지금 이제 일반 도예지에서는 빌라나 아파트나 이 부분은 이 부엌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거실 그 자체에서 언제든지 수도꼭지만 틀면 뱅글뱅글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온다 그래요, 이게. 또는 요즘에는 돌리는 이것도 갖다 안 돼서 이제 내리고 저기가 돼서
내리면은 갖다가 물이 나오고 올리면은 갖다 물이 안 나오고 지금 그러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수도, 이 생명수 이 부분이 바로 계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임수는 여기에서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와야 하는 영상. 이 계수는 자동적으로 뭐 손만 까딱거리면 물이 나오고 까딱하면 물이 안 나오고 하는 이 상태. 그러기 때문에 계수는 자동적인 것이고 임수는 수동적인 것이다 그래요. 내가 길러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수는 활인공덕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임수는 활인공덕이 되지 못한 이기적이다. 왜 이기적이냐면 요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모두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다 함유가 돼버리는 이 성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끌어모으는 욕심이 많은 임수이고, 이 계수는 모든 만물이 살게 하는, 그래서 활인공덕이다 그래요. 그래서 개수는 노력하지 않고도 물 뿌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자동적인 것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을목이 임수를 만나면 나 스스로 노력해서 만드는 행운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임수를 만나면. 그러나 개수는 나 자신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타의에 의해서 윗사람의 조력, 음덕에 의한 행운이 발생하고, 일평생 개수를 희신으로 쌓으면 윗사람 인덕 조력이 끊이지 않고 모두 다 이 을목을 너 이뻐 너는 이뻐 너는 이뻐 하는 그 형태로 넘어간다. 자기가 먹어야 할 것도 먹지 않고 그것을 고이 을목한테 갖다 주는 그러한 형상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과 계수의 관계, 을목은 계수를 참으로 좋아한다 그래요. 을목과 계수의 조합에서 계수가 시신으로 작용하면 주변의 조력으로 귀하게 됨을 암시한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이때 병화가 투출하고 병화와 계수가 근접하면 도로 무공이 되지만, 여름의 병화가 열기로 작용한다면 상관없겠으나 화기가 왕성하고 계수가 무력하다면 계수는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린다. 그러나 겨울에 태어난 을목에 계수가 투출하고 기신이 된다면 쓸데없는 의심이 많고 걱정을 사사하는 경향이 강하여 매사귀회주의로 자기 것만 챙기는 성향이 있어서 타인의 눈총을 받게 된다. 게다가 사치와 허례허식이 강하고 고독하며 외로운 성격으로 불평불만이나 의심이 많아서 인간관계가 불안하다. 그래서 계략은 잘 꾸미지만 초지일관하지 못하니 시작은 적극적이지만 마무리가 미흡한 용두사미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또한 나서기를 좋아하고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여 즉흥적인 일을 벌이고 스스로 과장하여 자기 꾀에 빠져 화를 당한다. 대체로 신경이 예민하며 솔직하지 못하니 숨기는 것과 비밀이 많고 유선적인 가면으로 포장하는 것에 능한 임기응변의 눈치가 빠르다. 괴상한 망상과 행동으로 망신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부부간의 불화가 많고 변태성 욕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서 계수를 만나 계수가 기신적 작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왜 이러한 형상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냐면, 을목은 묘목을 상징하고 이 계수는 자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을목과 계수가 만나면 화기가 유력하지 않다면 수목 응결 현상 자묘 상형살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면 이 계수가 먹장 같은 우방눈에 해당이 되고, 이 물로서는 얼음 빙수, 얼음을 쪼개낸 그 빙수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빙수를 을목한테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 을목은 나는 죽어도 싫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이게. 그러면은 이 계수의 의식주 공부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성향을 을목이 거부한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고 계수가 이렇게 해서 투간이 되면 더더군다나 여기에서는 나의 앞길, 나의 인생 무대인 병중화를 도식하는 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수목응결 현상의 자묘상행살로 나는 너가 싫고 너는 나가 싫고 이렇게 돼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모친과의 관계가 악연의 관계로 매우 좋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수가 또한 을목이 올바른 성분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태어나서 이 을목이 약간은 신약해서 이 개수를 인수로 삼고, 시신이 되는 인수로 삼고, 그리고 개수 옆에 근접을 해서 신금이 한 글자 있어서 살인상생을 해주면 매우 좋다 그래요. 여기에서 왜 이제 여기서는 신금이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경금이 되면 경금도 개수를 싫어하고 개수도 경금을 싫어하기 때문에 꺼린다. 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개수의 올바른 형이상학적인 그 생각들 자체가 이 경금을 만나면 더욱더 강해져 버린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경금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의 상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달과 같은 덕성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종교적인 진리 성분이 되어버리는데, 그 부분을 고리타분한 종교적인 진리 성분이 이 개수의 형이상학적인 성분과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더욱더 완전한, 이것은 편인이 아닌 고지식 성분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의 을목이 조화를 못하고 오로지 형이상학적인 삶의 실상을, 자연의 실상을, 우주의 실상을 깨달으려 하는 을목으로 변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간계에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이쪽에는 신경을 안 써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개수가 신금을 만났다면 산골짝 바위 틈에서 절절절절절 흘러내리는 물이 이 개수다. 생명수다. 그래서 생명수로 작용을 하고, 이 신금은 보석의 상징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아름답게 포장하고 꾸미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개수의 형이상학적인 그 기운이 굉장히 약화가 돼 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도 인간계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배품을 갖다 해서 그게 나의 적성이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할인 성분, 홍익 이념이 갖다 되는 이 성격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가 있을 때는 차라리 신금이 낫지 이 경금은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꼭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주, 구조, 배합, 글자들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역시 무시할 수는 없겠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